일주일이면 찾아오는 방송 2017년 10월 19일 셋째 주 도라이브 테크스타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하디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라이브. 오늘도 어김없이 3주째 자기는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를 꼭 해달라고 얘기하셨고요. 결코 한가하지 않습니다. 진짜 긴 주죠. 매주 또 목요일날 오후 3시에 이 시간을 비워준다는 게 만만치 않은데 가까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그래서 오신 거지 한가해서 오신 건 아닙니다. 사골보다도 더 울겨 먹는 방송 도라이브 테크스타 최형욱 주간 핀란드 수석 상무관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게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3주째 나오니까 이제 다음 주도 나오고 싶어요? 4주 연속. 그리고 또 옆에는 또 같이 항상 저와 호흡을 맞춰주고 계시는 정호성 하디오랩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성 기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인텔 퀴즈대회 2000년도에 한국 대표로 선발되어 아태지역 가서 퀴즈대회 1등 하신 영원한 챔피언 아시죠? 그 대회는 사라졌습니다. 정호성 기자분이 나오실 때까지 그게 언제까지인지 적은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앉아 계신 주한 핀란드 무역대표부 수석 상무실인 최영욱 수석 상무관은 삼성전자에 입사할 큰 뜻을 펼치다가 10여 년 넘게 있다가 이런 된자가 왜 윗분들은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세상을 이렇게 못 읽는 거야? 해서 대륙에 가서 대륙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자. 전세계 흐름을 한번 파악해보자. 왜 쟤네가 제조라든가 이런 게 자꾸 잘 되지? 이래가지고 과감히 사표를 제출, 많이 받았던 보너스 이런 걸 다 축적한 퇴직금을 몽창 대학원 공부에 투자. 장강? 네, 장강경영대학원. 장강 뭐죠? 경영대학원이요. 장강경영대학원. 되게 유명한 분들이 많이 달려봅니다. 그 중국에서 관시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대학원으로 불리는 대학원 중 하나로 불린다고 합니다. 만드셨어요, 관시? 저는 나름. 개인적으로 아주 높으신 분은 아니지만. 혹시 중국에 가서 공부하거나 테크 쪽이라든가 이런 쪽 하시려면 한번 여쭤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또 하고 과감히 중국 기업들이 하라고 했는데 좀 너무 조금 준다고 해서 과감히 다시 한국으로 왔다가 지금은 갑자기 주한 핀란드 무역대표부에서 일하시면서 갑자기 최근엔 노키아의 부활에 대해서 이것저것에 기고를 하고 다양한 케이블 방송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에 또 이 전체 스마트폰이라든가 기기 그다음에 모바일이라든가 모바일에서 좀 또 변동되고 있죠. 다양한 기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되게 인사이트를 주는 글과 이렇게 또 발표 방송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째 우려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하시죠. 이번에는 좀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간단하게 운영체제 요즘 iOS하고 안드로이드 쪽 스마트폰 운영체제들이 어떤 변화들이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지 올해 2017년 세 번째 스마트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걸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고 쓰고 있는 내용들이시긴 할 텐데 그 내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브리핑을 하고 제 수석 상무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그 안드로이드 있지 않습니까? 1.0. 근데 얘네는 A, B, C, D, E, F, G 막 이렇게 해서 앞에 붙여놓고 그 코드는 알파벳을 좋아하잖아요. 알파벳. 그래서 보통은 A하고 B는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공식 이름으로도 잘 안 불린 것 같습니다. 이제 C, 컵케이크 1.5. 그 다음에 도넛 1.6. 배고팠나 봐요. 이 클레어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먹는 것들 다 드셨어요. 예, 그 2.2에서 2.21 뭐 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저브레드. 이 진저브레드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고 이거 2.3에서 2.3.7. 이 D는 빼겠습니다. 일단 허니콤. H가 허니콤했고요. I가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그 다음에 J 젤리빈. K가 키캣. L이 롤리팝. M 메시멜로. N 누가. 그 다음에 최근에 오레오. 그래서 아마 오레오 그 과자 있는 회사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구글 저번에 행사에서 저도 갔더니 구글 기자들 책상에다가 쫙 오레오를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는 구글 때문에 덩달아. 근데 저는 이제 까먹었어요. 이제 롤리팝 마시멜로까지 하다가 귀찮다 해서 예전에는 막 업그레이드 안 해주면 막 맨날 삼성 업그레이드 안 해줄 거야? LG 안 해줄 거야? 하고 막 써가지고 그만 좀 괴롭혀라 인간아 막 이랬는데 처음엔 노트 5를 쓰고 있는데
아이고 이것도 업그레이드까지 해주시네. 고마운 삼성 이렇게 제가 이름이 바꿨더니 사람들이 저 인간이 갑자기 삼성한테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죠. 근데 일단 안드로이드 버전 일단 여러분은 8.0 오레오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폰 쪽 iOS는 여긴 뭐 이름이 일단 iOS예요. 그래서 뭐 알 것도 없어. 근데 보통 번호 그냥. 예, 그렇죠. 3버전, 4버전, 5버전, 6. 보통 그 여러분들 한국에서 아이폰 10년 전에 아이폰 3GS 했을 때가 6점대 버전이 올라갔었고요. 아이폰 4가 7. 그다음에 아이폰 4, 아이패드 미니 터치 같은 게 9점대.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그 10점대 버전이죠. 아이폰 5, 뭐 5C, 뭐 6, 7 플러스. 그러다가 최근에 11이 이제 얘네가 보통 하위를 이제 버리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아이폰 5S까지 지원해요. 12에서는 네. 사라질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이 나왔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지난주에도 실제는 방송에 나왔었는데 이 안드로이드 쪽 운영체제는 어떤 변화들이 좀 가장 큰 변화예요? 일단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태생적으로 리눅스 베이스로 네네. 만들다 보니까 무거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그 슬러기시들이 좀 이제 네네. 쌓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노력들은 구글에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그 부분들이 사실 수반이 돼야 그 배터리 효율이나 아니면 퍼포먼스 부분들이 좀 이제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구글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일 사실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오픈 소스였다 보니까 네. 이제 구글이 갖고 있는 커널 이외의 나머지 다른 부분들에 대한 기능들을 네. 제조사 쪽에서 추가적으로 집어넣었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삼성에서 이전 같은 경우에 멀티태스킹이나 이런 네네. 부분들을 집어넣었는데 이전에 안드로이드가 지원하지 않는 거를 제조사들이 이런 기능 필요하니까 넣겠다.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넣고 그게 괜찮다라고 그러면 이제 구글에서 제조사 쪽에 다음 거꾸로 버전에? 얘기해서 가져와가지고 넣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OS 자체가 너무 무거워지는 현상이 각 계속, 전 세계 제조사마다 자기네 발생했고요. 원하는 기능들 자꾸 옮겨 넣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구글에서는 가급적이면 지금도 이제 가능하면 좀 그 순정 그대로? 최적화. 그 순정 그대로는 사실은 조금 아니죠. 좀 다른 이슈이기는 해요. 그거는 이제 뭐 구글에서 어쨌든 최적화하는 부분은 아이폰 iOS를 좀 그 보고서 이제 네.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본인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순정을 만들어 놓으면 제조사별로 차별화를 한다라고 그 위에 이제 위젯을 계속 얹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터치위즈를 얹고 있고 네네. 뭐 샤미 같은 경우에는 뭐 MIUI, MIUI 그렇죠. 얹고 있고 유명한. 이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무거운 데다 잘 만들면 모르는데 무거운 애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 것들이. 삼성 꽤 무겁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무거운 애들이 있는데 네. 그런 애들이 거기에 이제 올라타면 정말 이제 뭐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한 6개월 1년 쓰면은 이제 핸드폰이 어제까지는 딱 멀쩡했는데 누르면 잘 켜졌는데 갑자기 이게 뭐 동작되는데 막 30초씩 1분씩 걸리고 막 그렇죠. 한참 어려워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사실 기능적으로 어떤 펑션으로 봤었을 때는 둘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iOS하고 이제 그래서 뭐 닮아가죠. 구글 안드로이드하고는 굉장히 둘이 이제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또 누가 그랬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제 실제는 아마 2014년경인가 이쪽에서 구글이 이제 메트로 UI 네. 그때 UI 이름이 있었는데 그쪽을 이렇게 설명할 때 MS 이름이 참 아마 메트로 UI였나 그럴 거거든. 저 맞아요. 윈도우에서 다 했던 거다 했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저 뭐야 했는데 실제는 그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MS 같은 경우가 작은 화면서부터 큰 화면까지 다 경험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화면 이렇게 흘려보내면은 어디에 딱 멈추지 않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낯설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하나의 운영체제라든가 이런 걸 갖고 여러 가지 크기의 디스플레이에다 적용하려고 했더니 그 UI를 탑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시점 되니까 이제 iOS에서도 수용을 하고 왜냐면 뭐 여기 애플 입장에서도 보면 iOS가 이곳저곳에만 폰에도 있었지만 아이패드도 들어가고 막 이런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제 디바이스가 이제 막 삼성 TV나 막 이렇게 네. 안드로이드 TV 같은 데도 들어가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UI UX는 좀 닮아가는 모습.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먼저 했다가 폰을 잃고. 사실 윈도우 C는 굉장히 그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앞세대 때는 유명했었죠. 그렇죠. 예, 뭐 굉장히 뭐 최적화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거의 스마트폰 1세대 때 뭐 노키아의 신비안하고 비교했었을 때 그리고 블랙베리하고 그렇죠. 비교했었을 때는 그 윈도우 C만한 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들어졌었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초기 버전 보면은 정말 이게 스마트폰 OS가 맞나 싶을 만큼의 어떤 예, 퍼포먼스나 기능적인 부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스마트폰 OS가 맞나 싶을 만큼의 어떤 예, 퍼포먼스나 기능적인 부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신비안 쪽이든 아니면 윈도우 C 쪽이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 벤치마킹해서 계속적으로 애드됐던 것들이 있고요. 사실 최근에 iOS를 보면 애플 네네. 걸 보면 뭐 노티피케이션이나 이런 네네. 부분들이 상당히 사실은 이제 윈도우- 안드로이드 쪽으로 예, 또 따라가고 그죠. 원래는 요즘은 이제 그 뭐죠? 예전에 그 안드로이드에 쓰고 싶은 기능 때문에 왜냐면 iOS 같은 경우 그 해킹 이슈 있다고 하면 다 락해버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예전에 저도 그 3GS 나와가지고 이제 그 유행 아닌 유행 같은 거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 또 마켓에 돈이 없어. 제 애가 아이폰은 쓰레기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그걸 사줬더니 이랬더니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할 수 없어요, 아빠. 이러면서 안드로이드는 무조건 불법 복제한다 해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능도 이제 해킹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근데 안드로이드에 있는 기능들이 이제 너무 부럽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점점점 닮아가고 있죠, 지금. 지금 굉장히 많이 닮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애플은 원래부터 폐쇄적인 그 생태계를 구축하는 뭐 업체다 보니까 네. 뭐 안 열어주는 것뿐이지 사실 뭐 그거 이외에 다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잡스가 살아있었으면 폐쇄란 말에 다른 얘기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도 그 폐쇄냐 아니냐는 얘기 하니까 네. 자기는 폐쇄라고 생각하지 그게 않는다. 아니다. 우리는 그 뭐라고 했더라? 저쪽은 파편화된 거고 일정 부분에 어떻게 우리는 보면은 최적화 통제를 네. 해가지고 최적화. 네. 그렇죠. 통제 잘 쓸 수 있게 한 거지. 그건 폐쇄가 아니다. 네. 통제에 대한 얘네는 최적화 오히려 고객들한테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가 파편화된 거 아니야. 그런데 요즘 이제 그런 논쟁은 없죠. 없어졌죠.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막. 네. 그리고 제조업체나 그 앱 업체들도 기자들이 이렇게 취재하다 보면 그때는 하드웨어 파편화도 너무 다양하고 안드로이드 버전에 네. 따라서 그래서 요즘 가서도 앱 만드는 분들한테 어느 버전까지 지원하세요? 하면 상위 5위까지 했더니 문제가 다 삼성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회사들은 어디까지 지원할 때까지도 항상 그게 뉴스였거든요. 요즘은 거의 그런 뉴스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기자들도 네. 물어보지도 않고 어느 앱이 나와도 어느 버전까지 지원하세요라고 묻지도 않죠. 근데 그 업그레이드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파편화라는 이슈. 네. 사실 그거는 지금까지도 뭐 사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갖고 있는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오레오가 나온다고 업그레이드를 빨리 안 네, 하잖아요. 거의 자체가. 안 하죠. 왜냐하면 업그레이드의 문제는 네. 구글의 이슈가 아니라 구글이 책임을 지는 어떻게 보면 일이 아니라 제조업체예요. 각각의 제조사한테 다 맡겨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구글한테 문의를 해도 제조사의 뭐 의지나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일단 개발업체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 업그레이드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 그나마 좀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네. 아무래도 모델 자체 그 숫자가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자기가 계속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AP 하나, 같은 경우도 하나, 두 개. AP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 내에 있는데 네네. 이제 다른 제조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저가부터 저가부터 고가까지 굉장히 라인업이 다양한 많으니까. 많다 보니까 그 부분들의 어느 선까지 어떤 버전까지 이제 이거를 해줘야 되냐 그리고 그렇죠. 지원이 되는 칩셋이 있고 안 되는 칩셋이 있고 그러니까 고려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은 근데 운영체제에 나와서 업그레이드 안 된다고 막 없죠. 욕하는 미디어나 사용자들도 거의 없고 뭐 폰 바꾸지 이게 뭐 이런 거 워낙 저희 그런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서 그런가요? 네, 저희 이제 예전에 PC 쓸 때 보면 네네. 뭐 윈도우 98, 97 쓰고 네네. 뭐 C 넘어가고 막 이래도 업그레이드 안 하고 잘 쓰잖아요. 충분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뭐 서준석 PD도 얘기했는데 갤럭시 노트 5 정도 되면서 이제 뭐 아이폰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3년 전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나온 폰들은 진짜 웬만해서는 지금까지 잘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3년 동안 잘 쓰고 있는데 최근에 청계천 가서 여기 가끔 금요일날 보면 저희 밤도깨비 뭐 하거든요. 아 예. 제가 라이브를 딱 했어요. 안 보이죠? 아니요, 옆에 분도 라이브를 했어. 근데 그분은 화면이 좀 약간 컸어, 더. 딱 봤는데, 화질 기막힌 거야. 내 건 선명하고. 뿌연데. 그래서, 노트북 8로 빨리 갈아타야 돼. 진짜, 아니, 왜냐면 이게, 이 라이브를 시청하는 분들도 이게 좋은 카메라 찍으면 그나마라도 720p 나간다고 하더라도 화질이 좀 그래도 깔끔하게 보이긴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는 진짜 화려해요. 아니, 그리고 뒤 막 조명하고 이런 것도 잘 봤더라고, 요즘. 똑같이 찍는데 제 거는 잘 안 됐어요. 막 불이 뒤에 나오니까 이게 화면이 잘 눈부시게 촬영이 돼. 그래서 내가 3년 만에 이제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겠구나. 기기는 나는 노트 8로 가든가. 그래서 요즘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이폰 10 바꾸신다면서요? 아닙니다. 두 대신가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폰에 운영체제 쓰세요? 저는 10이요. 10. 근데 왜 안 올리세요? 아이폰은? 아이폰은 11 나왔는데 최근에 진짜 11에 요 기능들이 잠깐 나왔어요. 그거 뭐냐면 11 애플이 했는데 8번째예요, 이게. 주요 릴리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iOS 10의 뒤를 잇는다. 2017년 6월 5일. 그렇죠. WWDC 그 행사에서 나왔고 이제 9월 19일 출시됐어요. 6월 말까지 이제 베타 이렇게 하다가 근데 최근 요게 이제 변경 영상 중에 하나가 잠금 화면과 알림 센터가 병합이 됐다. 네. 요즘 내가 이거 아이폰을 안 쓰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요즘. 다시 아이폰도 써봐야 되겠어요. 모든 알림이 이제 잠금 화면에서 직접 표시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다양한 메시지 컨트롤 센터가 통합되어 사용자 지정 설정 및 3차원 터치 아이콘을 통해 옵션 지원, 그 다음 시리 이제 이런 것들 많았는데, 여기 아이폰 쓰시는군요. 네, 저는 뭐 아이폰 쓰고 있는데. 근데 올리셨어요? 최욱 네, 사모님? 저는 11을 쓰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11을 올린 사람들 중에 뭐 먹통이다, 네. 뭐 소리가 안 들린다. 아까 서준석 PD도 자기 올렸다가 지금 이상해요. 동영상에서 소리가 재생이 되는데 저한테 안 들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지나가는 어떤 사장님은 그래? 난 업그레이드 안 했는데? 그러시는 것 같았고, 업그레이드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 한 사람은 개피. iOS 쪽 11버전. 그렇죠. 피해가 예외로 있잖아요, 지금. 그쵸. 예. 예전에는, 사실 예전에도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광범위하진 않았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러지? 불만을 더 많이 표출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하기에는. 과거에도 사실 뭐 치명적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치명적이긴 하죠. 막 쓰다가 먹통이 된다거나 그렇죠. 앱이 강제 종료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소리가 안 과거에는 나는 것도 예, 심각한 거잖아요. 크게 그렇게 있진 않았는데 이번 그 11버전 들어서는 네. 그 강제 종료도 되고 뭐 와이파이 잘 못 잡고 모니카조님 업그레이드 뭐. 했는데 난 피해 없는데 네 그러면서 자랑하고 있군요. 나쁜 사람 같으라고. 보글 보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서비스라는 게 업그레이드 했는데 복불복으로 걸리면 그냥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은 건 맞잖아요. 난 멀쩡한데 쟤는 왜 저래? 뭐 이래서 이제 네, 맞아요. 근데 그 환경이 달라서 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많이 당하는지. 애플리케이션이 뭐가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또 다르고요. 다르고,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왓치 쓰고 에어팟 쓰고 얘 쓰고 맥이랑 또 연동하고 그러니까 다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얘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다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변수가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어디 특별히 뭐 딱 할 것 같아요. 사용자가 많아진 만큼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긴 해요. 예. 아무래도 과거에는 처음에 아이폰 나왔었을 때는 이제 정말 썼고. 매니아였었죠. 네네. 뭐 안 좋아도 나는 좋다라고 하는 매니아들이 많았고 최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폭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으니까 그런 분들이 아이폰은 이런 안드로이드에만 있지 아이폰은 없다고 들었는데 해가지고 사실 딱 해서 써봤더니 아니네 얘도 이러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불만으로 나오는 부분. 그리고 실제는 기자들이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그 운영체제 이슈들 나와서 대화를 할 때 그냥 자기 애들한테 2개를 던져줘 봤어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 가는 걸 지켜봤는데 iOS는 진짜 애들이 막 찾아서 그냥 가는 게 있었고 안드로이드 쪽은 애들이 힘들어했어. 던지던데요. 이렇게. 진짜로 초기엔 그랬어. 이거 왜 이래라고 하고 오히려 이제 iOS하고 던져버렸어요. 요즘은 이제 10년이 지나서 던질 애들이 없어졌어요. 저는. 근데 그거는 정말 제가 직접 체험을 한 거니까요. 집에 애들한테? 네. 체험을 했는데 결혼하셨나요? 네. 그랬죠. 제가 이제 과거에 회사를 다닐 때는 네. 아무래도 뭐 회사 안드로이드 폰도 써야 되고 네네. 그 아이폰도 들고 다녔는데 정말 짜증을 내더라고요.
네. 애가? 안드로이드는. 네. 아, 안드로이드는 정말 짜증을 내고 일관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네. UX UI의 어떤 사용성 측면에서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짜증을 내고 그냥 거의 이제 안 쓸래라는 식이었는데 네. 아이폰, 아이패드를 딱 주고 쓰니까 그냥 딱 정말 홈 버튼 하나만 하면 모든 게 다 이제 되니까. 네, 정리가 되니까 예. 뭐 할 때마다 저기 가서 누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예. 아니면 저걸 갖고 뭐 되게 정리할 수 쉽게 금방 뭐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쉽게 외우더라고요.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 봤었을 때는 과거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안드로이드도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죠. 저는 안드로이드 이 가능성. 백버튼 너무 좋거든요. 근데 모두 좋군요. 이런 거 좋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쓰다 보면 요즘도 집에 아이패드가 있긴 있어요. 헷갈리시죠 이제. 아니 이게 자꾸 내가 이걸 하고 있어. 아이패드를 이렇게. 하면서 저기 이 옆에를 근데 이게 안 바뀌어서 이런 집에 여기 갑자기 나왔다가 아이고 저기 갤럭시 탭을 써야 되겠군. 그래가지고 이제 갤럭시 탭으로 아이고 어느 순간 이게 누르는 게 좋아졌죠. 이거 뭐야 했는데 답답해 이제 너무 요즘 iOS 쪽을 너무 안 쓰다가 오랜만에 쓰면 아유 얘는 아직도 이러네 이러고서 네. 점점 저는 iOS의 포로가 되는 것 같아요. iOS가 편해요. 저희 어머니한테 예전에 네. 그 노트 5가 생겼어요. 네. 노트 5 그때 어머니가 이제 작은 폰 제가 쓰던 아이폰 5S를 쓰고 계셨는데 잘 쓰고 계셨죠. 네. 제가 그 거의 피처폰 형태대로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전화 바꿔 걸고 이런 거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네. 노안이 생기실까봐 큰 거 쓰세요 그랬더니 맞아. 네, 잠깐 쓰시더니 야 갖고 와 쬐끄만 해도 그게 더 좋아 이래서 아 그랬어요? 네. 원래는 안드로이드 좋아하실 것 좀 얘기해놓고 아니 다시 iOS가 좋다고 저렇게 그러니까 여전히 복잡하다는 거죠. 이렇게 어. 터치랑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애들이 할 때 하다못해 요새 애들이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더라고요. 제 조카도. 아 진짜 그래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한번 봐. 네, 저희 그냥 아들들은. 아이패드든 아이폰이든 뭐든 해서 열어가지고 지가 찾아가지고 유튜브 그 마크를 해가지고 그냥 뭐 애들 영어로 해도 그 영상만 보는데 근데 안드로이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 홈 버튼 눌러야 되고 백 버튼 눌러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이번에 이제 오레오 안드로이드 8.0 버전 중에 예. 뭐 PIP 다중 디스플레이 지원, 부팅 속도가 2배 개선됐대요. 네. 백그라운드 제한, 알림 도트, 설치 없이 브라우저 내에서 새 앱 실행. 그러니까 요게 이제 크롬 기능이라든가 약간 그러면서 좀 되게 이슈였잖아요. 네. 설치 없이 이제 바로 브라우저에서 할 수 있고 구글 플레이 보호. 근데 구글 플레이는 저기 예전에 구글 엔지니어한테 물어봤는데 야 니네 너무 아무거나 깔 수 있어 맨날 보안사고가 안 돼서 맨날 보안사고가 안드로이드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니 했더니 뭐라고 화를 내면서 안드로이드 플레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안 체계를 갖고 있고 매일매일 올라가는 앱을 맨날 보안 체크한다. 그거를 실행하시는 순간 이미 한 번씩 다 클렌징을 해요. 근데 왜 그런 사고가 나오냐? 플레이 밖에다 까시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까는 게 아니라 다른 쪽 알 수 없는 APK입니다. 라거나 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통신사라든가 네이버라든가 하는 무슨 마켓이 하나 또 있죠. 네.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만큼의 어떤 그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있냐 요 이슈가 있었죠. 근데 하여간 가장 강력한 안티바이러스 얘기 나온 데 있고 그러면 새로운 운영체제 나올 때마다 항상 네. 사용 시간들 얘기 그다음에 이모지 개편 결국에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결국엔 퍼포먼스랑 배터리 효율이 가장 이제 큰 이슈. 계속 매번 할 때마다 백그라운드를 제한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전에는 무한으로 계속 돌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돌아도 상관없었는데 배터리 소모가 예, 엄청나게. 소모가 너무 저도 몰랐어요. 많고 이렇게 하니까. 모두 닫기 눌러보다면 허우 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제 끊어진 게 아니었지. 예, 막는 거죠 이제. 아. 왜냐하면 막아야 배터리 자체가 이제 오래 가고 거기에 리소스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쓰는 데다가 할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글이 어떻게 보면 애플을 따라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즘도 운영체제 이게 iOS하고 이런 거 쓰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보세요? 요즘은 안드로이드 안 쓰시잖아. 아니 얼마 전까지는 픽셀 썼었어요. 아. 픽셀 있어. 픽셀폰이 이번에 저기 어시스턴트,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이 업그레이드 싹 되면서 그러니까 뭐 V30에다 넣고 뭐 전 세계 40개 언어에 대해서 뭐 지원 이렇게 하면서 근데 누가 픽셀폰이 도기자님 아주 좋아질 그러니까 희귀폰이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폰 중에 어시스턴트를 한국어를 갖고 쓸 수가 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글 포토 드라이버 무제한이라면서요. 네, 그건 그렇게 근데 쓸수 이 있어요. 폰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이제 픽셀 2 하면서 저번에도 나눴잖아요. 이제 픽셀 2 되다 보니까 구글 애들 이렇게 주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근데 픽셀 1 폰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는 끝까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희귀폰이 되지 않겠냐. 근데
역시 또 구글이 어시스턴트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딱 나오니까 역시 거기에 가장 먼저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벌써 또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왜 구글 신형폰을 자꾸 쓰려고 하는지 그 구글의 행보를 보면 또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글이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었던 이유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서비스라든가 소프트웨어들을 궁극적으로 사용자들이 써야 되니까 그런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서. 근데 뭐 똑같지만 구글에 그냥 또 아이폰의 생태계에 들어가든 구글의 생태계에 들어가든 간에 그냥 거기만 있으면 될 거야. 딴 거 신경 안 쓰고 알아서 다 해주니까. 구글도 마찬가지로 뭐 지메일, 유튜브, 뭐 그렇죠. 구글 스케줄러, 네네. 기타 등등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경쟁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얘들도 이제 어시스턴트 같은 것도 들어오니까 음. 바로 한국말도 이제 테스트되고. 근데 애플이 알렉사하고 그런 서비스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 했는데 운영체제도 없고 사용자 따는 미국 위주로 있고 상거래한 데 있는데 일단 구글은 어떻게 형태든지 전 세계에 다 보낼 수 있는 기기에 있고 이제 애플은 좀 그런 면에서 이제 시위가 좀 딸리는 것 같고. 근데 진짜 이 어시스턴트 싸움도 기계의 인공지능 싸움도 되게 재밌겠네요. 운영체제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시리라든가 뭐 개선은 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가 사실 이슈가 된 거는 최근에 그 아마존에서 그 알렉사의 코가 네네네. 나오면서 이슈가 된 거고, 사실 실질적으로 비서 서비스라 그러면은 애플에서 시리 먼저 집어넣고 뭐 이제 삼성 같은 경우 S보이스 넣었었고 뭐 구글에서도 나름 이제 그 음성인식 그 비서 서비스를 뭐 안드로이드에 탑재를 했었는데 사실 예전에 S보이스 찾는 거 까먹었어요. 지금 아마 폰에서. 지금은 예전에 이거 두 번 눌렀나? 아니 뭐 하면 알아서 두 지가 번 누르면 나왔는데. 나왔었어요.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요. 네, 없어졌어요. 노트 5에. 네. 그거 아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면서 이번에 다 없어졌을 거예요. S보이스가 다 빠졌어요 지금은. 하이갤럭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네. 하이갤럭시가 어디 갔지? S보이스 대신 들어간 게 빅스비이기 때문에 뭐야 그럼 네. 난 날려준 거야? 그쵸 난리죠. 하이갤럭시 없어졌어요 그러면? 네. 제가 S보이스 아마 저- 지금 없는 아유 걸로 이거 알고 삼성도 있어요. 있었어요. 저도 이거 하이갤럭시에서 써봤어 네. 해가지고 하려는데 가만있어 이거 어디 갔지? 이걸 눌렀나? 가끔가다 지가 알아듣고 막 작동도 됐었는데 요즘은 없어졌어. 업그레이드 하면서 없었구나. 그 뭐지? 콜하는 거는 똑같았었어요. 과거에도 음. 그 아이폰도 홈버튼 두 번 누르면 시리 나왔고 그 갤럭시도 똑같이 두 번 그렇죠, 누르면 S보이스 나왔던 거였는데, 과거에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문제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은 그나마 좀 났었는데 사용자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뭐 앱 그 시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뭐 이미 아이메시지로 뭐 음성으로 해서 아이메시지 작성하고 보낼 수 있고까지 다 됐었고 뭐 네. 간단한 서치 기능까지도 다 가능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사용하는 사용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국내보다는 많긴 하지만 뭐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것들. 아니 단순해서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서비스거든요 진짜. 포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그 하이갤럭시를 그때 페이스북에 최근에 봤는데 그 기사분을 썼던 거를 최근에 다시 봤어요. 몇 년, 3년 전인가? 네. 하이갤럭시?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은평구 녹번동이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거기 가자는 걸 운전하시면서 음성 명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SK텔레콤의 지도 서비스 그러면서 팀 해봐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하이갤럭시 해가지고 어디 길 알려줘 이러더니 이제 띵 이렇게 뜨니까 여기 갑자기 팀 해봐 이러시고 내가 놀래가지고 뭐 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이렇게 해서 가자 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하이갤럭시를 호출하고 팀 해봐 해가지고 한 다음에 꺼였나? 뭐 이렇게 했는데 꺼졌어. 근데 놀래가지고. 근데 이 하이갤럭시가 이 팀앱을 컨트롤하면 참 좋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리면서 그랬죠. SKT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이갤럭시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네. 그쵸. SK 근데 그때도 알았거든요. 그렇게 쓰는 분은. 근데 저게 과연 근데 기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데도 잘만 쓰게 하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 엔지니어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이런 용도로 잘 쓸 수 있다는 걸 누군가한테 알릴 수도 있는 기회였으면 누구 따라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새로운 운영체제로 오히려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 기능을 없애버리다니 이 나쁜 아저씨. 사실 제일 많이 쓰실 분들이 아무래도 운전할 때 그렇죠, 그렇죠. 예, 운전할 때 제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럼 빅스비가 그러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버튼 말고도 들어와 있나요? 설치해봐야 되겠네. 노트 5까지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네. 확인을 못.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빅스비가 그 이전에 S보이스를 대신한 것 맞고, 그리고 그 빅스비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거의 음성
그 인식, 그 비서 서비스 역할이기 때문에 네. 조한님이 iOS는 점점 통일감이 없다고 합니다. 통일감이 통일감이 없다는 게? 통일감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일단은 과거 대비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그려졌나요?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약간 촌스러워졌다고 또 볼 수 있죠. 아, 그런가요? 과거 대비해서는. 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10버전이나 이제 그 과거 버전을 보면은 그 아무래도 좀 미적인 부분들, 네네. 뭐 단순미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조가 됐다라 그러면 11버전 같은 경우는 사용성이나 시인성 부분에 훨씬 그 어떻게 보면 강조가 더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볼딕체로 들어간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그 타이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글씨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어색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오히려- 최근에 네. 그 유럽 특히 이제 뭐 네. 영국이나 이런 쪽의 트렌드가 그 애플은 이미 그런 부분들을 트렌드가 반영을 해서 이쪽으로 반영하는 따라가고 거고. 있다고 보시면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제 그 운영체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운영체제 PC 쪽 파트 네. 이쪽하고 모바일 OS를 어떻게 그냥 하나로 통합할 거냐. 그러니까 MS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 코어라는 엔진을 써서 작은 거에도 돌고 해가지고 위에서 살 붙이는 스타일로 해가지고 네. 되도록이면 하나의 어떤 코어를 갖고 다양한 기계에 가자 이런 전략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애플은 근데 iOS하고 여전히 그 이 맥이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뭐 데스크탑 버전 운영체제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또 둘이 통합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하고 자기네 이제 그럼 예, 크롬하고 어떻게 아까 말한 설치 없이 네. 이거를 할 수 있는 브라우저 기술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통합할 거냐. 그러니까 MS는 다 통합해 놓은 것 같은데 모바일이 없고 애플하고 여기는 꾸준히 통합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iOS만의 그 모바일 기기에서 보여줬던 쌈박함이 좀 사라지는 거 아니야 하는 거고. 근데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네들 앱들 넘나들 수 있게 하고 데이터도 호환되게 막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여전히 통합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짜 말씀한 대로 구글 브라우저 기반한 어떤 운영체제하고 그러면 안드로이드하고 어떻게 통합시킬 거냐 이런 이슈가 있고. 사실 그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크롬 얘기해 네네. 주시면서 그 앱으로 네. 그 웹상에서 그러니까 앱을 깔지 않고 쓰는 그 네네. 어플리케이션 얘기는 사실 웹앱이라고 사실 그 이슈는 있었죠? 예,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왔었고 네.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게 작년 2016년인가 그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 때에 웹앱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활성화가 된 거는 그 오히려 미국은 아니고 중국의 텐센트에서 예, 텐센트에서 미니앱이라고 네네. 하는 부분들을 본인들 그 저 웨이신 위챗 네네. 메신저 위에 이제 올려서 쓸 수 있게끔 아. 예, 이미 작년부터 해서 진행을 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뭐 활성화는 안 됐고요. 그 구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는 안 됐는데 아무래도 그 이슈 자체는 저희가 그 메모리나 이런 부분들을 무한정 갖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폰 내에 저장을 해서 써야 되는 앱이나 데이터들은 가져가지만 그게 아닌 부분들은 이제 어차피 4G나 5G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고 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용을 해라라는 그렇죠. 그런 전략들이 이제 점점 많이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이제 그 브라우저 얘기에서 나왔으니까 약간 양념 뉴스를 보면은 그 여러분 네이버가 새로운 브라우저 웨일 왜 이거를 이제 개발자 행사가 이번 주에 있었는데 1년이 지나서 PC 버전까지 해가지고 공식 런칭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스에 실제 가서 물어봤어. 아니, 그 멋진 일을 하고 계신다. 왜냐면 맨날 파이어폭스 한글로 하는 거라든가 그래가지고 그런 커뮤니티는 있었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브라우저 엔진 뭐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안에서 하시는데 그분들은 거의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안 하니까 뭐 도저히 정보를 알 기회도 없고 밖에 나와서 뭐 행사하실 때도 우리들이 간 기자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라도 공식적으로 요 브라우저를 만들고 있어요 하는 팀들이 나와 있길래 근데 왜 네이버에서 이런 브라우저들을 많이 만들고 계세요? 했더니 예전에 없었을 때는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거나 무슨 서비스 만들 때마다 저쪽 엔진이 업데이트 돼야 자기네가 손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사용자라든가 고객분들은 우리 문제인 줄 알고 저기 업그레이드 되면서 생긴 문제조차도 네이버 앱이 왜 이러냐 이러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까놓을 때까지 되면 또 우리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자체적으로 저 엔진을 좀 가져가서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하고 계신가 했더니 예, 지금 대부분의 앱에 지금 고객들이 쓰고 있는 앱들의 엔진은 자기네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요 엔진이 탑재돼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도 더 코어 기술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중이고 어떻게 하면 이런 걸 갖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지도 이제 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양한 화면에서 이제 자기네 앱이나 서비스를 런칭할 때도 그런 걸 자꾸 주도를 먼저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저거 누가 승인해줘야 그 오픈소스 때 저거 커뮤니티 승인다나? 그냥 커뮤니티도 좋긴 하지만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팀들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유연하게 좀 대응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 모바일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조만간 다 그쪽 거로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브라우저 엔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브라우저 엔진 중요하죠. 어. S전자도 브라우저 엔진을 그렇죠. 갖고 계속 있죠. 하고 계시죠? 네. 네. 갖고 있는데 이제 되게 그것도 아픈 스토리들이 있고. 아 그래요? 네. 뭐 저는 아픈 스토리 말고 웃긴 스토리는 들었었어요. 외부에서. 아. 아무도 안 보는 기능을 자기네끼리 오픈소스로 놓고 박수 받았대. 그거 들었어요. 그 얘기 네. 듣고 제가 창피했었어요. 저분들은 그래서 S모사식의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안에서 진행된데 한때일 겁니다. 요즘은 안 그러시겠죠. 여튼 사용할 필요도 없는 기능도 소스를 공개했다고 자기네끼리 쪼하면서 박수를 받았다라고 했던 내용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단 아니죠. 근데 공개는 항상 소스 공개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픈소스인데 공개해야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공개하면 이번에 저기 빅스비 그 다른 팀이 와서 딱 봤더니 하드 코딩 됐대잖아요. 네? 우리나라 말을 누가 물어볼 걸 미리 코딩으로 해놨대. 이게 소프트웨어입니까, 여러분? 그게 뭐랄까 차라리 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도 아니 다른 나라는 아니고요. 이제 자주 나오는 질문들? 뭐 엑셀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그 인간이 네. 인위적으로 열심히 너의 이름은 뭐니? 뭐 이름 뭐냐?부터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그렇지만 안 되긴 하는데. 그렇죠. 아까 그런 거 그냥 이제 당황했다는 뉴스가 났었잖아요. 하드 코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은 이해를 못할 상황이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뭐 자연어 처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키워드로 그런 부분들을 매칭을 해가지고 머신 쪽에서 인식을 해서 사실은 이제 분석해가지고 답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하드코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들겠죠. 불필요한 건데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당황했다라는 뭐 뉴스가 그런 있었습니다. 내용인데 사람이 많잖아요. 네, 고용 창출해주고 있는 삼성전자 화이팅. 네, 이번에 하다 보면 근데 운영 체제는 일단 뭐 스마트폰은 그렇다 쳐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안드로이드 웨어 같은 거, 그러니까 웨어러블 관련된 건 참패한 건가요? 그 삼성전자의 타이젠 있잖아요. 타이젠이 네.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이번에는 CS 때 또 타이젠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이젠으로 모든 걸 다 엮는다라는 얘기도 안 나왔고, 실제는 이건 또 다른 데서 나올 논의할 거지만 삼성전자 개발자 행사에서 타이젠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보면 이제 그 IoT 플랫폼 아틱은 네네. 타이젠 그 베이스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그 삼성 트래커, 커넥트. 트래커나 커넥트나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대부분 다 그 타이젠 기반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생각하실 때 이게 타이젠이냐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단순히 거긴 리눅스?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실 타이젠이라고 이제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소프트웨어 센터나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무선사를 모바일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그 전자 같은 경우는 구글 의존도가를 안 갖고 가려고 하는 게 그 정책이고 전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이젠이고 단지 중간에 이제 인터페이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그 안드로이드 웨어는 사실 그 말이 안드로이드지 네. 그 오픈 소스는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네 통제했잖아요. 또 네. 그거는 안드로이드하고 다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르게 하겠다는데 이제 앞에 안드로이드 웨어라고 붙이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 안드로이드라 전혀 다르면서? 그러면 당연히 오픈 소스 플랫폼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안드로이드 웨어가 처음에 딱 왔었을 때는 제조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요거대로만 만들려고만 했으니까. 딱 그 자율성 하나도 없고. 정해져 있는 틀 내에서
뭐 과거에 그냥 이제 모바일용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제조사에서 뭐 여러 가지 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서비스 레이어 쪽에서도 더 얹고 뭐 아주 코어인 커널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을 좀 건드릴 수 있는 권한들도 있었는데 네. 안드로이드 웨어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게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을 안 주니까 이쪽도 새로 나온 폰들을 뭐 그때도 삼성하고 구글이 삼성하고 LG전자하고 또 누가 모토로라였나요? 네. 그 시기 한번 내놓고 끝났잖아요. 거의. 네. 그 삼성하고는 일단은 조금 이슈가 있었던 거는 그 무선사에서는 이제 일반 그 폰하고 커넥트되는 거 네네. 외에 그 무선 통신이 직접 된 LTE. 스탠드얼론 제품을 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거죠. 넣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구글에서 막았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애플에서 이제 LTE가 나오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삼성이 옳았구나. 무슨 스마트폰에 통화를 해 하고 비웃었던 저 같은 사람이나 누구는 반성하긴 보고 빠르셨군요. 올해 이제 올해 LTE 구글. 버전이 나오니까. 근데 LTE 이거는 버전. 사실은 뭐 영화나 만화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이런 아니 그랬어도 스마트폰 이제 내용이. 처음에는 이제 애플은 안 했는데 삼성전자가 네. 이제 원래 디자인도 엄청 큰 데다가 막 마치- 그런 거 하신다고 그쵸. 하니까 무식하다 그랬죠. 저거에다가 통화를요? 그럼 귀에다 어떻게 이렇게 줬나? 했더니 요 문제를 해결 또 안 해주셨었잖아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다 통화까지 좋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했더니 말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기 이거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통화 누르고 말하면 되잖아 그냥. 근데 물론 이제 이 무선 마이크 이슈라든가 뭐 엄청 큰 스피커 시장에 있었으니까 이제 뭐 지금 되겠죠. 근데 점점 이제 그래서 난 이번에 왜 타이젠 얘기가 없지 했더니 이제 타이젠 얘기 진짜 개발자 행사 크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뭐 IoT 쪽에 일어나는 행사를 크게 하면서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삼성이 또 타이젠 얘기 좀 숨기나 이런 얘기 잠깐 들었는데 또 최영욱 그 상무관 얘기 들어보니까 여전히 가전 쪽이라든가 나머지 파트 IoT라든가 이런 쪽에는 그 어차피 이 말은 타이젠 브랜드인데 실제는 안에 보면 리눅스 커널이라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도 해요.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네, 파생돼서 나온 거기 거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삼성은 삼성 거라는 얘기를 안 해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회사 이렇게 사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삼성밖에 안 남았죠. 원래 거기 보면은 SK텔레콤, 뭐 인텔 다 들어가 있었는데 네. 다 나가고. 그래요? 네, 왜 원래 나갔지? 네? 인텔 나가는 거 막았다고 했는데 다 이름만 올려줘. 다, 인텔이 그래 고마워 돈은 네가 내. 다 나. 그래 일단 했었는데. 지금 네. 그러면 요 웨어러블 쪽 파트는 그렇게 별도로 그럼 대응들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웨어 말고 뭐 VR 기기도 막 나오고 요즘은 이제 새로 나온 VR 기기들 중에서도 스마트폰 이용하지 않고 단독형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물론 뭐 오큘러스 고 같은 게 운영 체제가 뭐가 될까 했는데 아직 다들 아무도 안 물어봤더라고요. 삼성한테도 좀 누가 좀 물어봐 달라고 했더니 기자도 안 물어봐 이 나쁜 놈들. 근데 안 들어오지 않겠어라고 했는데 근데 삼성이 그렇게 할 거면 안드로이드 웨어의 어떤 그 제조업 통제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바뀐 적 있나요? 최근에 구글이 안드로이드 웨어에서 제조업을 완전 통제하는 걸 놨다는 얘기는 없죠. 여전히 그렇지 갖고 않아요. 가요? 네. 아, 그러니까 통제를 하는 이유는 그 안드로이드 OS도 보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점점 사실 과거는 100% 풀어놨다라 그러면 지금은 OS 업데이트를 하면서 점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옥죄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런 성능하고 상황에서 배터리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드로 하나씩 계속 가져가고 있죠. 통제를. 안드로이드 웨어를 뭐 과거에 이제 죄어져 놨던 거를 풀어준다. 사실 그거는 그 구글 입장에서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인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오토도 있었거든요. 네, 자동차용 플랫폼. 그것 쪽 이슈는 어때요? 그쪽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크게 활성화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네.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가 아니라 자동차 회사 쪽에서 그 자동차 플랫폼 내에 그렇죠.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줘야 폰이 연동되거나.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면 때문에 이 그 운전대에다가 클릭했을 때 이제 또 그 핫키 같은 거 그렇죠. 핫키 누르면 그때 명령을 인식할 수 있게 해가지고 네. 그 장치를 넣어주거나 해가지고 이제 뭐 모든 기종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제조사들하고 이제 인포테인먼트 파트랑 같이 연동되는 이슈가 있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또 안드로이드 오토 얘기가 좀 쑥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최근 애플도 자동차용 운영체제 얘기 나오다가 또 들어가 있고 자동차용 사실 그게 이제 자동 운영 체제라기보다는 그 인포테인먼트 쪽 연동. 단지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갖고 있는 플랫폼 자기들의 그 자동차 자체 플랫폼 위에 그냥 이제
하나 더 씌워주는 정도였었고요. 지금도 보면은 사실 그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는 애플을 더 많이 사실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때 현대자동차 북미 지역에 있는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하는 일은 똑같대요. 왜요? 그랬더니 제품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자기네 입장에서 보면 이 키에 인터페이스만 열어주는 네. 건데 애플이 이번에 선빵을 날린 거예요. 자기네가 먼저 한다. 근데 실제 누르면 그냥 바뀌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아이폰 사용자가 고급 차량을 가진 소지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 시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 고급 차량 소유자가 안드로이드 버튼, 특히 북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은 아니니까요. 그쪽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보면 애플은 뭔가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아마 iOS 사용자일 거예요. 애플 사용자.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고급차 사용자들 쪽에 아이폰 사용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아이폰 점유율 자체가 일단은 또 그렇죠, 높죠. 높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이제 아이폰에 대한 그 카플레이 그쪽 지원은 그 자동차 회사들 쪽에서는 고려의 대상.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은 아니고 일단 가져다가 위에 그렇죠. 얹혀만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제 안드로이드 쪽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뭐 OS 문제는 점점점 영역이 이제 이런 안드로이드 OS들이 다른 데로 더 확장될까요? IoT라든가 사물 기기라든가 이렇게 막 자꾸 늘어나면. 구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뭐 홈 쪽도 그렇지만 원래 넥스트 인수하면서 엄청나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 홈 안 쪽이 됐죠. 의외로 상대적으로 더뎠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지금 네, 보면. 보면은 그 예를 들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그 우월한 단말기 판매 그러니까 그 단말을 또 기반으로? 그 소비하는 어떤 그 소비 계층의 그 구매력을 기반으로 그 에코를 만드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액세서리 업체들 니네 들어와라 니네 거가 뭐 비싸든 뭐하든 살만한 사람들이 이건 쓰고 있다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워낙 이 레인지가 크니까 사실 구글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만드는 것보다는 과거 이전까지는 파트너들, 예, 삼성이라든가. 생산자 그런 쪽에서 또 연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별도로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픽셀유들을 내면서 픽셀 시리즈들을 내면서 본인들이 직접 컨트롤해 가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전략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진짜 어느 영역으로 들어갈지.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그 자동차용 셋톱박스,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라든가 아니면 요거 뭐죠?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들었던 말은 뭐냐면 아마 모비스 쪽에서 내놨을 거예요. 모비스는 됐는데 문제는 라이센스를 그 제조사가 다 감당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원래 싼 줄 알고 무료니까 했다가 코덱 라이센스. 그러니까 요걸 만드는 모든 전 세계 저작권 이슈라든가 지적재산권 이슈가 있잖아요. 알아서 각자 전화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해서 작은 그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원래는 윈도우 거를 버리고 여기로 갈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게 계산했더니 저 윈도우가 더 싼데요?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마 예상했던 것보다 내비게이션 시장이 안드로이드용 내비게이션 시장 등장보다 여전히 보시면 윈도우용 내비게이션 시장에 있는 게 그 전체 생태계 그러니까 이 기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OS 그다음에 드라이버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저작권 이슈들 이런 거를 MS를 그냥 퉁쳐가지고 다 주는 거고 개발 툴kit까지 전체적으로 물론 이쪽도 안드로이드 쪽도 주긴 하지만 구글은 그거까지는 진짜 자기네가 이런 상용 라이센스를 관리했던 회사처럼 그런 걸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인베디드 시장이 안드로이드로 확 클 줄 알았는데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고 그 여세를 몰아서 MS가 코어라는 윈도우 10 만들면서 그 코어라는 아주 경량화된 OS 인베디드용을 내놓으면서 그 기존에 있던 생태계를 다 수성하는 데 성공. 뭐 약간 그런 이슈가 있는데 인베디드 분야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데 인베디드 분야에서 오픈소스의 활용은 되게 늘어나는 건 맞는데 전통에 있는 드라이버 활용 문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보면은 안 좋은 측면이긴 하지만 중국이 그쪽 거기 갔어요 벌써? 안 되고 중국 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구글 자체가 들어오질 못하는 상황이고 구글 플레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드로이드 자체가 AOSP로 쓰는 거죠. 예, 정말 이제 오픈소스 플랫폼식으로 써서 본인들이 커널도 다 건드리고 그렇죠, 이제 마음대로 이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고 어차피
중국은 구글 플레이 안 써도 뭐 텐센트든 어디든 그 그죠, 통신사도 그렇고. 네, 거기서 이제 제공하는 그 플레이 스토어가, 그러니까 그 앱 스토어가 따로 있고 APK는 뭐 얼마든지 검색해서 다운받아 쓸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자유로우면서도 좀 경쟁력 있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아이고, 것 이 방송을 보시면 그 알리 클라우드 지인들이 쌍욕을 하겠네. 여러분, 알리윈이라고요. 유노에스요. 윤 OS가 있습니다. 엄청난 OS야. 이게 보니까 차량용, 네. 차량용에도 들어가고, 네, IoT 얼마 전에는 들어가고. 그 페퍼, 여러분 아시죠? 소프트뱅크가 만들고 있는 로봇, 그 페퍼 2.0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 알리 클라우드 쪽에서 만들고 있는 운영 체제가 이것저것 들어가 있어서 진짜 그것도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 쪽에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실제 중국에서는 웬만한 제조회사나 아니면 서비스 회사들이 이런 리눅스를 활용한 독자적인 운영 체제를 만들어서 자기 생태계를 되게 넓혀나가는 거를 아주 당연시 여기고 있는데 그런 거를 잘 눈여겨보지 않는 것 같아 했는데 막판에 생각이 났어. 갑자기 중국 얘기 잠깐 하는 순간 아이고 모바일 폰도 있어요. 알리바바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유노에스라고 자꾸 네, 부르잖아요. 유노에스를 넣어서 네. 만드는 폰이 있고 어차피 알리바바가 MVNO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 뭐 폰, 자동차, 드론, 뭐 냉장고, 세탁기, 뭐 IoT 이게 지금 다 내고 있고요. 그렇죠. OS 점유율만 보면은 거의 20% 가까이 돼요. 중국에서. 여러분, 네, 큰일 날 뻔했네. 네, 중국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네, 바로 옆인데, 네, 얼마 전에도 큰 행사를 했죠, 항저우에서. 그 소식은 다음 주에 아마 다녀오신 분한테 직접. 요 분이 빠진 자리에 고분하고 닮은 분이 쏙. 네, 섭외 끝내놨습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네, 그럼 일단 대략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가 어느 정도 되긴 했네요. 3주간 네.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마지막 소감 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3주간 하니까 네. 사실 3주째쯤 되니까 할 얘기가 더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좋아요, 딱. 네, 다음번에는 이제 요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구글, 애플 이런 얘기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뭐 중국 얘기 하러 또 올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만간 그때 11월이었나요? 슬러시요, 네. 네, 슬러시 먹는 슬러시. 아직 죄송합니다. 핀란드 노키아에 헬싱키에 가서 네. 네, 스타트업 지원. 진짜 아시아 젊은 친구들한테도 자꾸 그 뭐 실리콘밸리만 답이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옆에는 중국이 있고요. 또 그쪽을 또 계속하면 유럽도 있습니다. 또 젊은 또 다양한 문화 있는 도시죠. 그쪽으로도 관심을 가지라고 또 이렇게 전도사 역할도 주한 핀란드에서 또 무역 대표부에서 그런 역할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 슬러시라고 이제 유럽에 있는 노키아가 후원하는 아니요, 핀란드 그거는 가는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언제 그리고 11월? 11월 30, 12월 1일 이틀 진행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스타트업이 한 1,600개, 2,000개 정도 참석했고요. 피칭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2등, 4등이 한국 업체였었어요. 네, 그러면 한 달 후에 헬싱키에 있는 최영욱 상무관과 원격 인터뷰를 한번 진행하면서 다시 그쪽의 열기를 한번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시간 3주 동안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저희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페이스북이라든가 한국경제TV에도 나오고 계시죠? 네. 네, 그 다음에 저기 엠테크 안 보고 여기에도 있어요. 좋은 글들 계속 하고 있고 하니까요. 항상 이렇게 찾아보시면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열심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